예, 수능에서요? 수능이 그냥 다 풀기 싫었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다 틀렸어요, 프런트. 자, 어쨌든 요건 직접순환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틀렸네. 그 다음에 C에서는 극동풍이잖아, 극동풍. 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면 맞다고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구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4등분을 하잖아? 어떻게 됐다? 편서풍을 내가 보통 이렇게 그리는 편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예, 무슨 말이야? 어느 풍이야 이거? 북동풍이지. 네. 편서풍은 정확히 말해서 그냥 서풍이라기보다는 남서풍에 해당하잖아. 얘도 북동풍에 해당하고. 약간 북풍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위도 60도하고 60도 지역은 30도 지역보다는 영 강수량이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다 4번 돼 있잖아. 확인 한번 해볼래? 답지? 네, 4번. 이해 갔어? 예,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지? 네가 대답 안 하면 쌤 잘 몰라. 그래도 야, 아, 이렇게 하니까 전번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네 얼굴을 보고 수업할 수 있으니까 좋네. 니도 보기 편해서 좋지? 네. 휴대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에 대한 얘기를 나타낸 것인데, 자, 용존 산소량은 한류가 많다 했나, 난류가 많다 했나? 용존 산소량은 그 난류가 많다고. 난류가 많다. 확실해? 네, 야, 이씨, 너 혼나는데. 야, 생각해봐라. 그렇구나. 용존 산소량을 떠올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용존 산소량 자체가 많다. 산소가 많다? 산소는 공기인데, 공기가 물에 잘 녹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아, 내가 맞아요. 이거 사이다 떠올리라고 했지. 사이다를 내가 시원하게 정말 맛있게 톡 쏘는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온도를 높게 먹어야 돼, 온도를 낮추게 먹어야 돼. 맞아요. 온도를 낮춰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한류의 용존 산소가 많다 이거야. 왜? 차가운 물일수록 공기가 더 물속에 잘 녹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녹는다. 공기 중에서 물속에 산소가 많네? 어떻게? 물고기들이 먹을 때가 많아. 산소가 많네? 산소도 많고 그럼 산소가 많으니까 플랑크톤도 많은 거야. 또 영양염류도 많은 거야. 플랑크톤의 먹이를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먹을 것도 많고 산소도 많네? 그럼 물고기들이 야 여기 봐봐. 여기 진짜 먹을 게 많다. 산소도 많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된나 많이 산다. 그러니까 영양염류도 많고 많이 산다. 근데 단 한류에는 뭐가 안 좋다? 한류 같은 경우는 그냥 염분은 낮아.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따뜻할 때 녹이는 게 더 편하니 차가울 때 녹이는 게 더 편하니 따뜻할 때 녹이는 게 더 할 때. 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굳이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설명을 하자. 한류와 난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한류와 난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용존산소는 한류가 많아. 그 다음에 그 영양염류도 한류가 많아. 영양염류도 한류가 많고 근데 염분은 난류가 많아. 대충 이런 거. 뭐 크다고 한 게 많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적도 기준인데 요거는 아마 남적도 해주려고 했으니까 무역풍의 핵심이겠지. 이거 네. 다음 챕터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뭐지 그거 엘니뇨 현상 나올 때 그 남동 무역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동 무역풍이 세지면 엘니뇨 현상이 그 엘니뇨 현상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남동 무역풍 자체가 약해질 때 엘니뇨 현상이 생긴다 또는 무역풍이 세지면 라니냐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 얼핏 1학년 때 들었던 기억 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무역풍. 어쨌든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남적도 해류다. 자, D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B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대충 그런 느낌이네.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럼 편서풍에서 생겼으니까 B 같은 경우는 남극 순환류하고도 아마 관계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 B는 남극 순환류까지는 아니네. 남극 순환류 위에 거네. 자, 어쨌든 편서풍에서 생성됐다는 거 우리가 알겠고 니은 C에서 측정된 수온은 용존 산소량은 자 C는 한류니 난류니 한류. C는 한류다 A는 난류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C 같은 경우는 그럼 당연히 용존 산소량이 어떻게 되겠어? 많겠네. 수온도 낮겠네. 그럼 C에 해당하는 건 A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예.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지금 현재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예. 근데 북태평양은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그리지 않아도 뭐 이렇게 만약 여기
이거 알잖아. 여기서 뭐 이렇게 쭉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 않냐? 뭐 이거 알잖아. 그 무슨 방향이야? 시계 시계 방향이네. 방향. 네. 그 우리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있나?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푸는 거네. 그러니까 답 그럼 5번이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수원 분포에 대한 얘기는 자, 염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 염분이 근데 이게 내가 나중에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한 설명을 A하고 C를 비교했구나. A와 C를 비교했네. 자, 순환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쿠로시오 해류라는 거 알겠고 얘는 캘리포니아 해류라는 거 알겠고 여기는 북적도 해류지. 북적 해류고 요거는 북태평양 해류란 말이야. 이름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난류지. 네. 얘는 한류지. 예. 그럼 염분은 누가 더 높아? 그러면 크로시오. 그래,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 B에서는 B가 어느 거니? 그 아까 북태평양. 여기 B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B에서는 표층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맞잖아? 네. 그 다음 C를 지나는 해류는 A를 지나는 해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한다. 왠지 한류인데 A가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지 않냐? 난류인데 에너지를 흐른다는 건 따뜻하다는 얘기잖아. 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에너지를 위로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C는 에너지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네. 에너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지가 처먹으러 가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전달해 주도록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뭐니? 염분이 A가 높다. 맞고 근데 표충해로 서에서 흐른다. 그럼 C가 흐르는 해류 A보다 더 많이 틀렸네. 답은 기억, 니은. 몇 번이야? 기억, 니은이 답이 없다. A보다 C, 이거 이 기억이 틀렸구나. 잘못됐네. 답 니은 2번.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봤는데 북태평양의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 자, 여기 그린란드 근처네. 영국 옆이고 저 위에 있는 부분의 설명인 것 같은데 그린란드 근처 맞나? 어디야? 여기 북쪽이고 60도 부근이니까 그린란드 근처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심층순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뭐야? 북대서양으로 나와 있네. 그림만 봐도 알아야 되지만 북대서양 뭐라고? 심층수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둘 다 침강이 일어나는 거지. 예. 침강이 일어난다. A 지역은 용sun, 이거부터 무슨 꺼지는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보자. 근데 표층 염분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점점점 염분이 낮아지고 있다, 그지? 예. 염분이 낮아지고 있다. 관측하는 기간 동안 A 해수 해역과 B 해수의 염분의 밀도는 감소했지. 왜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당연히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이것도 그냥 맞는 말이네. 근데 그럼 침강이 작아졌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침강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심층 순환은 더 강해지겠니? 약해지겠니? 약해진다. 약해진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가 있다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네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으면 좋아. 이거는 지금은 내가 이거 그림을 못 그리고 진짜 안 되는데 그지? 연습을 좀 했는데 잠깐 한번 쓸데없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대충 한번 그려보자.
대서양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뭐 영국이 그 그린란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 인도를 좀 그지처럼 그리긴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심층수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 알지? 지금 그림이 그렇잖아. 이렇게 출발하지. 예. 이렇게 출발하고 얘를 조금 더 붙이자. 이렇게 출발하고 여기 두 번으로 안 나눠 그랬는데 심층수가 이렇게 출발하고 여기서 하나 가고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거든. 이게 대략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하나만 그리면 여기서도 이렇게 바뀌어서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용승이지. 예.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용승이지. 근데 여기서는 물론 두 군데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뭐 정확히 해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침강이 일어난다. 이 그림을 네가 쌤처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대충 느낌은 이해가 가. 네.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요 심층순환이 걸리는데 한 1000년이 걸린다고 했어. 그럼 이 심층순환이 일어날 때는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여기가 원인이지. 여기서 침강이 잘 일어나야 돼. 침강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지난번에 공부했는 것 중에 하나가 침강이 잘 안 일어나게 돼. 침강이 잘 안 일어난다? 왜 침강이 안 일어나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기는 얼음들이 녹아서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염분이 낮아져. 염분이 낮아져서 침강이 잘 안 돼. 그러면 온난화 현상이 생겼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따뜻해지네. 침강이 잘 안 되네. 그럼 전체적인 이런 심층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심층순환이 잘 안 돼. 근데 심층순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게 물론 윗지방에서 대기 대순환하고 해수순환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이 되는데 심층순환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달을 해주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극지방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 또는 적도지방에서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에너지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 분배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적도지방은 온도가 올라가. 근데 반대로 극지방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극지방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상대적으로 여기 부분은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극지방에 있는 물이 녹아 염분이 낮아져서 침강이 낮아지면 결국은 뭘로 이어진다? 다시 빙하기로 이어진다. 이거 들었나? 내가 설명 안 해줬나? 해줬었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문제가 지금 안 나왔지만 거기까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심층순환이 약해졌을 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거지. 어려워? 이해가? 예.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거 그림 머릿속으로 완전히 그리고 있어야 된다. 완전히 이건 알아야 돼. 물론 세계 지도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내한테 지도를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거 수업할 때 이거 지도 꼭 그려줘야 되나? 지도 연습하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 가져와서 하면 안 되나? 야, 이거 쌤거 멋있게 그렸지 않냐? 쌤이 실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 뭐냐면 이거야. 엘니뇨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엘니뇨 현상 우리도 알다시피 여기 딱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페루 해류지 인도네시아가 내가 되게 작게 그렸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가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뻗어 있어.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야. 여기 있는 부분이 약간 페루 지역이란 말이야. 페루 해류가 이렇게 내려온다 했잖아. 그지? 물론 이거 멕시코 그림을 내가 조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위로 당겨볼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자. 요즘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뭐 남쪽도 해류, 북쪽도 해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북쪽도 해류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 페루 지역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정상적인 상태로 생깁니다.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는 이게 뭐야? 남동 무역풍이지.
네. 얘도 남동 무역풍이지.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 실제적으로 이거 중간에서 혹시 흐르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해류가 있는 거 알아? 적도. 적도 반류라고 들어봤어 혹시? 네. 혹시 그 인간 들어왔니? 아, 네, 들어봤어요. 한번. 적도 반류라고 있다고 했어요. 적도 반류 생기는 이유가 뭐야? 이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약간 물이 이렇게 돼 있어. 경사류라고 해. 경사류. 그러니까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이고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페루 쪽? 페루 쪽. 약간 멕시코 페루 쪽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사류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경사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남동무역풍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물이 저쪽으로 쭉 쏠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물이 부족하다기보다 이렇게 경사가 지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적도 반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하냐면 요 밑에서 여기 물이 부족하네? 야 밑에서 야 용승이 되어서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줄게라고 하는 용승 현상이 생기게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뭐가 생긴다? 용승 현상이 생겨.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쭉 이렇게 대표진 녀석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람이? 요걸 약간 옆에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이잖아. 네. 옆에서 본 그림으로 하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 페루 쪽이라고 치고 페루 쪽이라고 하면 바람 그냥 이렇게 돼. 공기 흐름이 이렇게 돼. 뭐가 생겨? 저기압이 형성.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되지 상대적으로. 온도 차이가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여기하고 약 한 5도 정도 차이 나거든. 온도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한 5도 정도가 차이 나는데 5도 정도는 굉장히 높은 많은 온도가 차이 나. 어느 정도냐면 여기 있는 이 난류 정도의 영향을 받잖아. 너가 네. 혹시 한 7월, 8월 지금 8월쯤에 우리가 저제 동해안 바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 물이 별로 네. 안 차. 한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한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체온이 37.5도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물이라는 거야.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고 저기압이 생기니까 여기 뭐가 많이 생긴다. 비가 많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열대 우림이 형성이 돼 있다. 뭐 그런 걸 알고 있지. 근데 반대로 여기 용승 현상이 생겼어. 자, 용승 현상이 생기면 뭐가 좋다? 자,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잖아. 여기서 침강이 될 때 뭐가 좋으냐면, 침강이 될 때는 여기서, 그 물이 내려갈 때는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고 내려가거든. 침강의 의미가, 이것도 요 시험 범위에 나오는데, 요 범위에 나오는데, 침강이 좋은 점이 뭐냐면, 물이 침강할 때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심해 생물이 산소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리고 공기가 물속에 잘 녹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혹시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예. 오, 그러니까 심해 생물이 살아갈 때 좋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근데 봐봐 공기가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는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잖아. 우리가 네. 사이다 생각해봐라. 온도가 낮고 그리고 압력이 좀 높아야 이산화탄소 물속에 그 공기 중에 잘 녹잖아. 근데 네. 내가 뚜껑을 열어버리면 칙 나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잘 안 녹잖아. 근데 그 전에 압력이 높은 조건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침강돼 있는 데서 이렇게 될 때 뭐가 좋냐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도 돼. 산소도 공급해주고 차가운 물에 있으니까 영양 염류도 많고 영양 염류도 많아. 자세히 영양 염류가 뭐냐면 약간 부유물 같은 거야. 영양 염류가 어떤 거냐면 플랑크톤의 먹이라고 했잖아. 예. 혹시 우리 미숫가루 한번 생각해봐. 미숫가루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은 거기 있는 건더기들이 다 어떻게 되니? 떠오른다? 건더기들이 떠올라? 미숫가루 하나 두면 물론 떠오르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니? 가라앉다? 밑으로 깔아앉잖아. 예. 웬만한 것들은 다 깔아앉잖아, 그지? 그 휙휙 저어줘야 되잖아. 예. 물론 뜨는 건 아직 일부고. 근데 마찬가지로 영양 염류는 거의 저쪽에 그 해수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용성 현상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양 염류를 많이 공급해주는 현상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장이 되게 좋아. 지금 있는 현상이 정상이. 이 현상이 정상 현상, 정상. 그런데, 자, 그런데
정상이 아닌 걸 한번 보자고. 남동무역풍이 약화됐어. 자, 남동무역풍이 도대체 왜 약화됐을까?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남동무역풍이 이게 바람이 얘가 이렇게 세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 힘이 약해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다시 평면화시켜서 그려볼게. 자, 여기가 내가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야. 여기가 페루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동무역풍이 바람이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가지, 요렇게 올라가지.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은, 인도하면 안 되겠다.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얘가 조금 복잡한데 얘가 이렇게 돼서 페루 쪽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돼. 이게 한 바퀴 더 돌거든. 그럼 페루 쪽에서는 비가 와. 이해 갔어?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평소에는 사막이었어야 되는데 사막이 안 일어나고 여기 비가 오는 현상이 있으니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에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온단 말이야. 예.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이야. 엘니뇨 현상의 핵심은 뭐냐면 엘니뇨 현상의 핵심은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어떻게 됐다? 약화가 됐다. 이것 때문에 생성되는 게 엘니뇨 현상이야.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여기 비가 안 오네? 이상하다. 평소에 나무는 되게 많아. 나무는 진짜 많은데 비가 안 와.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번개가 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 꽁초를 날렸다. 뭐 어떻게 돼? 이야, 마른 나무들이 졸라게 많아. 어떻게 돼? 한번 불나면 끝장나겠지. 초토화되는 거야. 여기는 뭐 산불 같은 피해가 되게 많이 있을 거야. 어쨌든 산림이 전부 다 훼손되고 뭐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야,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어장으로 살잖아. 어장. 예. 자, 여기서도 이제 바닷물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류가 생긴다고 얘기했었잖아. 경사류. 경사가 생겨서 용승이 생겨야 되는데 용승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경사가 낮아진 거야. 별로 경사가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용승이 안 일어나.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용승이 안 일어나는 거야. 바람이 별로 안 세니까. 용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산소도 공급이 별로 안 되고 영양 염류도 별로 공급이 안 되고 어장이 별로 안 좋네. 그럼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좀 뒤지겠네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용승 현상이 안 생긴다. 엘니뇨가 생기면은 용승 현상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대충 한 이런 식으로 거의 설명이 돼. 상대적으로 여기는 홍수가 생기겠지. 나무가 없는 곳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니? 홍수가 생기잖아. 예. 여기 있는 지역은 원래 사막화 지역이잖아. 나무가 네. 없잖아. 비가 좀 해와놔도 홍수가 나는 거야. 이게 엘니뇨 현상이야.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주면 엘니뇨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그 조금 이따 설명해줄게. 라니냐 현상을 설명해줘야 되겠다. 라니냐 현상의 특징은 자 이거 기억해야 된다. 엘니뇨 현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남동무역풍이 좀 약화되는 거라고 했지. 예. 정상인 상황은 지금 설명한 건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라니냐 현상은 뭘까? 라니냐 현상은 정상인 상황이 졸라 세게 일어나는 거야. 아주 세게 일어나는 거야. 뭔 말이냐면 남동무역풍이 굉장히 강화될 때 일어나. 남동무역풍이 강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게 원래 이렇게 일어나는 무역풍이 있잖아. 예. 이걸 좀 검은색으로 할까? 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너무 세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너무 세게 일어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럼 여기 경사가 훨씬 더 높게 일어나. 그럼 용승이 엄청나게 일어나.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냉해를 입게 돼. 얼어 뒤진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얼지는 않겠지만 냉해를 입을 정도로 온도가 너무 낮아져. 그리고 온도가 확 낮아졌다는 얘기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안개가 생기잖아. 안개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고 동시에 안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구름이 안 생긴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현상이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이제 비가 아예 안 일어나.
보통 사막이라고 정의를 해도 사막이 비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걸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 강수량 몇 미리 이하가 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예 없다 이거야. 국물도 없다. 너는 비의 맛을 즐길 그것도 없다 이거야. 비가 아예 안 와. 그리고 여기는 숲이 많아서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홍수가 뭐 조금 나고 말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365일 비 오는 느낌이야. 생각해봐. 비가 엄청나게 와. 아니, 맨날 태풍이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 온다 생각해봐. 그건 좀 오버긴 한데 대충 과하게 얘기해서. 그런 비가 매일 와. 어, 아니, 야, 비도 한계가 있지. 너무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용승 현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게 라니냐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동 무역풍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유야. 엘니뇨 현상은 기본적으로 지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의 전체적인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지. 비가 와야 되는 부분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또는 비가 안 와야 되는 부분에 비가 오는 거야. 용승 현상이 생기고 있었는데 용승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남동풍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해 갔어? 예.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왜 현상이 생기냐 이거지. 이게 왜? 그게 남방 진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그 과학자들이 이건 우연히 발견했거든.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냐면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이 이름이 뭐냐면 다윈섬이라고 해요. 다윈섬. 찰스 다윈 알지? 다윈섬이 있고 여기 보면 타히티 섬이라고 있거든. 어떤 학자들이 여기하고 여기서 뭐를 측정했냐면 기압을 측정했어. 기압을 딱 측정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약간 이게 남방 진동이라는 게 뭐냐면 사우슨 뭐 오실레이션인가 뭐 그럴 거야. 오실레이션 영어로 쓰려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우슨 오실레이션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엘니뇨 현상이잖아. 네.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이거 엔소 현상이라고 해. 엘니뇨의 첫자를 따가지고 엘니뇨의 남방 진동이라고 해서 엔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남방 진동이라는 녀석과 이게 엘니뇨라는 녀석이 같이 연관돼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좀 이상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야. 다윈섬에 기압이 높을 때가 있어. 평소보다 기압이 높네. 평소보다 기압이 높을 때 측정하니까 타히티 섬에는 기압이 낮아. 반대로 다윈섬의 기압이 낮을 때는 타히티 섬의 기압이 높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기압이라고 칠게. 뭐 여기서 높으니까 여기서 낮아. 거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낮으니까 여기서 높아.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시소 같잖아. 예. 이렇게 진동하는 거를 오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방 진동. 이게 남쪽에 있는 여기 섬들에 이렇게 보니까 기압이 진동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이게 나중에 이걸 연구하는 학자, 엘니뇨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걸 보고 소름을 돋았다 이거야. 이게 관계가 있네. 왜냐면 엘니뇨 현상이 생겼을 때 엘니뇨 나중에 그 표는 나중에 그래프로 나중에 같이 한번 보자. 그 그래프로 나중에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 있으려나? 있겠다. 내가 그 이론이 있는 부분을 복사하지 않았다. 야. 이런 식으로 기압 차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게 그렇게까지 표가 없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람이 부니 고죠? 고에서 저로 가잖아. 네. 그러면 원래 무역풍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무역풍은 이렇게 가. 원래 무역풍은 그지? 그런데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여기 있는 녀석의 기압에 의해서 기압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이 형성이 되는 거야. 다윈섬의 기압이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아까 봤던 여기 엘니뇨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왜? 얘가 이쪽까지 바람이 가야 되는데 끝까지 바람이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바람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예. 다시 한번 그려주면 원래 바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기압이 높아버리니까 즉 이쪽 바다가 기압이 높아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힘이 작용해서 얘 힘이 어떻게 됐다? 여기까지 못 오고 중간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그때는 엘니뇨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 여기가 저기압일 여기가 고기압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다. 다윈섬이 고기압이다라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엘니뇨 현상이 생겼어. 근데 반대로 여기가 저기압이야. 반대로 타히티 섬이 고기압이야. 바람이 이렇게 가지. 예. 그러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요 근처에 있는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역적인 바람이야. 지역적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바람까지 생기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동 무역풍이 더 세지지. 그럼 라니냐 현상이 생기겠지. 이게 기온 편차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기온 편차. 이거 기온 편차라고 할게. 기압 편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미안하다. 자, 기압 편차라고 이렇게 기압 편차. 기압 편차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기압 편차가 뭐냐면 이게 어느 지역의 기압 편차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른데 내가 다윈섬의 기압 편차라고 할게. 다윈섬. 이게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다윈섬의 기압 편차라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는 플러스지, 플러스 지역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지역이지. 자, 여기서는 지금 기압 편차가 없다는 얘기는 평소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얘기야. 근데 기압 편차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다윈섬의 기압이 높다는 얘기야. 다윈섬의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바람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여기가 기압이 높다는 얘기잖아. 다윈섬의 기압 편차가 높다. 기압 편차가 높다는 얘기는 다윈섬의 기압이 평소보다 높았다 이 말이야. 고기압이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예. 그럼 이때 일어나는 건 엘니뇨 현상이겠니? 라니냐 현상이겠니? 그래. 이때 엘니뇨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반대로 다윈섬의 기압 편차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이때는 바람이 이렇게 반대로 오게 되지. 네. 그 원래 있었던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남동 무역풍에 있었고 근데 여기 있는 남방 진동에 의한 바람까지 생기니까 라니냐 현상이 생기겠죠. 여기서 라니냐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 가나 안 가나? 요거까지 하면은 관련된 문제를 좀 풀릴 거야. 여기서 딱 여기서 네가 안 풀리는 게 있을 건데 용숭하고 친강 부분은 내가 지금 자세하게까지 설명을 안 했어. 용숭하고 친강 부분까지 설명을 해준 거 내가 다음 시간쯤 설명을 해주든가 할 테니까 뭐 대충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네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거야. 핵심은 엘니뇨가 아니냐.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외워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설명을 좀 해줄까? 설명 좀 더 들을래? 듣고 싶어? 자, 어떤 거냐면 내가 지난번에 에크만 수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었어. 에크만 수송에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그 난생일 거야 아마. 난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극 쪽에 이렇게 북극 쪽을 이렇게 아마 얘가 스웨덴 사람인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난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극 탐험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배가 갇혔단 말이야. 배가 갇혔어. 왜 갇혔어? 북극 쪽에 그 바다가 얼어가지고 갇혔어. 근데 뭐 북쪽에 바다가 얼어서 갇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녹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빙산이 바람은 내가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빙산은 약간 이거야. 바람은 분명히 이렇게 불고 있는데 빙산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바람하고 빙산하고 왜 저렇게 다르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에크만한테 물어봐. 근데 에크만이 그 이유를 밝혀서 이걸 에크만 수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향력 때문이야. 전향력 때문에. 즉 전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돌고 있을 때 받는 힘이라는 건데 우리가 북쪽에 있잖아. 우리는 북반구 기준이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 그림으로 보자. 수직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그 힘을 90도 방향 전향력을 받게 되는데 자 수심이 자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뭘 좀 크게 할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에 의한 전향력이 이렇게 불지.
여기 90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 해류가 발생하게 돼. 물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 아, 참고로 얘기해주면 우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아열대 해류는 이렇게 발생하잖아. 예. 이런 해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좁은, 약간 국지적인, 약간 좁은 면적에서 일어나는 약간 물의 흐름에 대한 얘기야. 이런 해류는 그냥 바람에 따라서 흐른다고 이해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원래 나중에 배우기, 집업, 옛날에 배울 때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를 설명 안 가르쳐줘. 몰라도 된다. 자, 예. 그런데 어차피 핵심은 이렇게 바람은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얘가 실제적으로 받는 힘은 이렇게 해류를 받게 되지. 봐봐.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수직으로 낮춰볼게. 요 밑에 있는 물 입장에서는 요 바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영향을 주지. 그럼 얘가 있으면,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럼 요 잡아당기는 마찰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기억나니? 요 화면을, 쌤 화면을 봐봐. 쌤 화면을 봤을 때, 잘 봐봐. 내가 지금 요 손바닥으로 요 휴대폰을 갈고 가는데, 요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가져가지. 근데 같이 움직이잖아? 예. 휴대폰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지. 네. 휴대폰이 이제 손바닥하고 휴대폰하고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미끄러져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얘가 움직이는 이유는 휴대폰하고의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바람의 마찰력 때문에 물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역시 전향력이 작용할 테니까 여기서는 또 역시 40도를 그리면 얘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겠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힘을 밑에다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요 가는 힘이 있는데 요또 이렇게 90도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힘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됐다가 밑에 이렇게 됐다가 처음 있었던 바람 때문에 생긴 요 방향에 딱 반대되는 때까지 이렇게 생겨. 점점 힘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자, 이 방향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 이해가 가지. 예.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있는 평균 물의 흐름에 대한 얘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벡터 적분을 하면 돼. 몰라도 돼.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적분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에크만 층이라고 해. 또는 마찰 층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에크만 층, 바람의 영향으로 받는 에크만 층, 즉 바람의 영향 때문에 물의 흐름이 생성되는 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에크만 층 또는 마찰 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값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딱 90도 되는 부분으로 평균값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흐르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냥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북반구는 딱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으로 이게 해류가 흐르게 돼 있어. 쌤, 그런데 왜 여기는 바람하고 방향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얘기했지만 다른 몇 가지 힘이 더 들어가. 근데 그 힘이 들어가서 결국은 바람의 방향하고 또 전체 해류가 같아지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너희 학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된다. 북반구 기준으로는 오른쪽, 남반구 기준으로는 왼쪽. 그렇게 해류가 흐른다. 이걸로 문제가 풀립니까? 풀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아까 방금 내가 그려줬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북반구 방향이라는 거 알겠고 지구의 자전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알겠고 표층 해류의 평균 이동은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이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문제 푸는 거고. 자, 지금 요거는 바람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해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가지. 어떻게 돼? 수심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빠지는 거잖아. 예. 그럼 물이 없어.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걸 채워야 되지. 그럼 뭐가 예. 생겨? 용숭이 생겨. 이렇게 해서 용숭이 생기는 거야. 요것도 봐봐. 반대로 5번 문제를 볼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지. 얘가 이렇게 가지.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물이 많아지지. 네.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침강이 일어나. 음.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침강이 일어나. 그럼 수온 단면은 어떻게 될까? 침강이라는 게 높은,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온도가 높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해 갔어? 자,
원래 온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온도가 높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거야 내 말이야. 뭐 보통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육지에서 바람이 불 때는 얘가 이렇게 가는구나.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났어? 예. 자, 북반구에서 서해안을 따라서 이게 동안 경계류하고 서한 경계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동안 경계류, 서한 경계류하고는 뭐 굳이 관계가 없겠다. 그거는 기단의 영향이 더 많으니까. 오케이. 자, 북반구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서 북풍이 분다라고 했어. 자, 북반구 대륙. 자, 북반구에 있는 어떤 대륙이 있어. 어떤 대륙이 있는데 여기 서해안, 이쪽 서해안이지. 서해안을 따라서 북풍이 분대. 여기 대륙인데. 그럼 아까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류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지. 네. 그러면 이 대륙의 서해 쪽에는 뭐가 한다? 침강이 일어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면 봐봐. 이게 이 적도 반류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적도로 끄면은 여기 적도가 이렇게도 가르고 이렇게도 간다 얘가. 예. 그러면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있지. 바람이 가니까. 여기도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상대적으로 중간에는 어떻게 돼? 물 수심이 낮지. 적도 반류가 흐르는 이유기도 해. 물이 빠져나가니까. 용승현상도 어느 정도 일부가 생기겠고 적도 반류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생각하기도 하고 대충 이런 느낌을 이해가지? 남반구 쪽에서 표층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모이나? 자, 남반구 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겠지. 북반구에 있는 거는 북쪽으로 올라가겠지. 예. 그러니까 적도 구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심층에는 해수가 올라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심층에 이해 갔어? 심층에는 예. 해수가 올라온다. 즉 용승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주변 해역보다 영역용류가 풍부해진다. 이해 갔어? 예. 약간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나? 이런 느낌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본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다 해준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해줬다. 아이씨, 내가 줌으로 수업하면 목이 아파. 아니, 적게 설명해줘도 눈빛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설명하니까 이렇게 된다. 뭐 원하면 오늘 기록한 것도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용량 어느 정도나 모르겠네.